장관님, 제가 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예. 소위토에 제가 참석을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좀 기록을 위해서라도 장관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군사법원 법원입니까? 장관님, 예. 군사법원 법원입니까? 예, 법원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헌법에도 분명히 예. 법원 편에 나옵니다. 군사법원은. 예. 근데 왜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님 밑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 국방 사무를 뭐 제가 관장하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있는 장관님이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십니까 혹시? 아, 그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님은 법률 전문가시고 판사까지 하신 분인데도 그 밑에 법원이 없는데 왜 국방부에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세계적으로 국방부 밑에는 다 법원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사법원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예.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국가는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정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단국의 현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분단국가였던 소독에도 군사법원은 존재한 적이 없고 우리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분단국인 대만의 경우에도 군사법원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장병 인권보호 또 의문사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없어진 것인데 이번에 이제 제가 장관님하고 우리 총장님들의 고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이해합니다. 오죽하면은 휴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다 논의를 하셨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나마 예전보다는 진전된 방안으로 수뇌부가 생각을 하신 거에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실까? 그리고 이게 군사법원의 역사를 보면 그간의 보고를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점점 법원의 위상과 형태에 맞게 법원의 모습에 걸맞게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심판관, 관할관 제도 이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민간으로 상당 부분 이양하겠다. 근데 굳이 그거를 저는 붙잡고 있으셔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군이 모든 거를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안타깝게도 또 지금 육군에서조차 이제 또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예가 또 발생해서 또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도 불신을 받고 외부적으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서 사망 사고하고 성범죄하고 이거는 이제 민간으로 넘기겠다고 하시면 다음부터 그러면 큰 사고 날 때마다 하나씩 떼서 넘기는 걸로 하실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뭐 전시를 대비하는 뭐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시를 골관으로 해가지고 임무 수행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평상시에 저희들이 괜히 가지고 이제 부담스러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뭐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선 이관하고 나머지 잘할 수 껴대는 있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오셨어요 지금? 예. 잠깐 좀 나와 보실래요? 자, 그러니까 10호, 13호에 대해서 지금 공정위가 앞으로 관장해서 예. 이거를 잘 규제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공정위 절차가 좀 늦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말씀처럼 지금 이게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이고 급변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정위 여태까지 해온 걸 보면은 조사한다고 몇 년, 의결한다고 몇 년 뭐 이러다가 다 놓치는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뭐 우려들, 고언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하고 나면 대부분은 또 법원에 이제 불복 절차로 그렇지.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네. 이제 법원 승소를 위해서는 좀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희가 사건 처리 속도가 좀 느린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으셔서 저희 현재 이제 구글과 관련해서 조사 중인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신속하고 그것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구글과 관련해서 조사 시작한 게? 저희가 좀 한 3, 4년 지난 그러니까 예, 어느 세월에 그걸 걸렸습니다. 예. 지금 와가지고 이제 또 신속하게 하겠다 하시면 이게 지금 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이 경쟁 당국이 이거를 맞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논리적인 얘기고요. 다 인정해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소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양기관 간에 지금 이 문제에 관한 앱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협력이나 그 협조가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지금 권한 다툼이 이게 네 거네 내 거네 하다가 지금 세월 다 가고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과 내부 절차의 특징이 있고 또 지금 사업당국이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잘 조화가 돼서 시너지를 내게 하셔야지. 이번에 이 법안 가지고 하는 것처럼 서로가 이거 네 거다 내 거다 해가지고 지금 세월 보내면 절대 안 된다. 피해자를 만드시면 안 된다. 예, 그렇겠죠? 예, 유념해서 방통위와 뭐 이렇게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낼수 어렵게 있도록 만들어진 하겠습니다. 법인데 이게 시행해본 결과 해당 당사자들로부터 이 법만 있지 뭐 제대로 지금 이게 저희가 시행이 안 되고 제대로 된 결과를 기다리려면 몇 년 걸리다 이렇게 되면 이게 개정해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예. 네. 근데 그 부분한테 의원님 뭐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저희 이제 현재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10호 13호 이제 삭제하기로 했던 조항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심의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하여튼 의원님이 주신 내용 다 반영을 해서 저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그러니까 다하겠습니다. 공정위가 하는 게 한계가 있으면 방통위하고 협의를 해서 양 기관 간에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분담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나름 제출했던 당사자로서 하여튼 뭐 협의 과정이 어려웠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무슨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언론 자유를 위협하거나 이런 쪽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확실한 응징을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좀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도 우선 남겨두려고 하고 저는 여기 지금 예술인 지위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장관님 지금 보다 보면 예술 사업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예술인으로서 뭐 어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상정한 것 같아요 법안이 기본 법안이라고 해서 이게 반갑긴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향악단의 연주자로 일을 하면서 또 레슨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술 사업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법에 따라? 그러니까 예술인에 대한 정의인데요. 예.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예술인 활동으로 하는 그는 기존 법에 있는 거고요. 예. 이제 학교를 분명히 이제 음대를 나오거나 미대를 나오거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뭐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술계는 한 거의 70% 이상이 프리랜서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계약이 없거나 어디에 소속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령 뭐 학생이라든가 지금 직업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잠재적 예비 예술인도 법의 보호 안에 들어올 수 그럼 있게. 주로 프리랜서나 예비 예술인을 상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현재 대한 이제 법 보호를?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이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냥 재원이고 장관님께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인데 네. 예술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미술 전공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의 네, 네. 큐레이터 예.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전시 기획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음악당 같은데도 공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거기는 또 큐레이터 제도나 이 학예연구소, 학예연구관 이런 제도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법을 예. 보니까 박물관, 미술관에만 적용이 돼요. 예.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데 예술을 가지고 뭔가 기획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예술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공연을 제공하는 사람, 어떤 장소를 대관해 가지고 제공하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전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하고 공연의 주체가 되고 또 시민들에게 그 예술적인 혜택을 베풀고 이럴 수 있는 장치가 좀 만들어지면서 이 예술인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좀 확대돼서 이해될 측면이 있지 않을까.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전업 예술인에서 예비 학생이라든가 이런 좀 프리랜서라든가 확대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다른 뭐 시행령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건데 이게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사안을 공공복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로 할 때 일반 배상으로 간다. 근데 고의로 허위 조작 보도를 했는데 그게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뭐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1,000만 원어치 접대를 받더라 이런 보도를 했어, 가짜로.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국회의원이 접대를 받는 거는 안 될 일이고 그걸 보도하는 것 자체는 공공문의를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징벌배상의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 이걸 지금 받아주자는 얘기인가요? 이 조문의 취지가 제가 이해하는 게 맞은 거예요? 실제 사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좀 이상해요. 형용모순, 애초에 형용모순이야. 고의에 의한 허위 조작 정보인데 그거를 공공복리를 위한 걸로 인정을 해주면서 빠져나간 통로를 만든다? 그 의원님들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딱 한 15분간만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판례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지금 피고님들 하셔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면 더 논의해 주시죠. 그럼 차라리 이 자리에서. 지금 최강욱 위원님은 아니다라고 다시 반론을 또 제기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그 위원장 이 부분 저도 이제 최강욱 의원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조문의 취지 자체는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그게 이제 아직 판정이 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위축감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취지인데 이게 법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좀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취지 자체는 사실은 언론사가 위축되지 않고 기사를 충분히 쓸 수 있는 환경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